레이저라고 일명 부르는 거는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뭐 광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햇빛이 주는 광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색깔이 가시광선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레이저는 어떤 타겟을 주고 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고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됐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관을 통과시켜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했더니 어떻다 화상을 입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군사용 레이저는 너무 세죠. 왜냐면 정말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켜버리니까 피부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훨씬 더 약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알아보게 될 피코 레이저까지 오게 된 거죠.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열의 잔상이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많이 이제 피부과나 이렇게 전 범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적용 문화가 주로 암, 여드름, 염증성 피부질환, 모공수축, 색소 침착, 개선, 전빼기, 필링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예전에 나노보다는 지금 피코가 훨씬 열이 적어짐으로써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레이저라는 개념이 말이 이제 레이저인 거지 사실은 이제 뭐 빛을 이용한 어떤 치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이용한 치료가 일정한 파장을 가지게 되고 있어 파동을 이용한 치료도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는 게 또 다른 면인 거죠. 그래서 다들 알기로는 뭐 점 빼는 거 뭐 이런 거 레이저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고주파, 초음파 이 모든 것도 다 광선에 의한 그런 레이저의 종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쪽에 보이시는 스펙트럼, 자외선에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빨간색, 파란색 하는 그 부분이 주로 이제 열을 발생시키고 뭐 하죠. 그래서 피부에 뭐 멜라닌이 증가한다든지, 그래서 멜라닌과 혈색소를 빨간색, 검정색으로 본다면 멜라닌과 혈색소를 증가시키는, 몸에 열을 받게 하는 뭐 적외선, 자외선 그쪽이 저 색깔 스펙트럼에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큰, 그래서 수분 보유분은 올라가고 혈색소나 멜라닌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멜라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원하는 목표만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점, 우리가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의 선택성, 그리고 피부 자체가 표피는 아무렇지도 않은 속에서만 변화, 뭐 콜라겐이나 이런 게 이제 진피 변화만 일으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겉에 상처를 주지 않고 피부 내부만 바뀐다고 해서 안정성이 두 가지가 레이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폭격을 하듯이 정확하게 안에 있는 지저분한 멜라닌 색소에 뭐 폭격을 가해서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속만 바뀌어서 겉에 피부도 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이런 분이 처음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옆에 잘 모르죠, 우리는. 그날 이제 유명하신 분이래요. 타운스, 웨이먼 이런 분들이 어떤 파장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런 빛을 가지고 어떤 것을 조사시켜서 변화시키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유도방출이라고 해서 이 빛이 어떤 이제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저를 지금의 레이저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저라는 개념을 상기시켜주고 레이저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한 분야로 개척하게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해서요, 어떤 이제 유도해서 방출을 하게 되는 그런 장비, 레이저라는 것을 발명하신 분이 아까 말한 타운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의 개념이 훨씬 늦게 들어오죠. 의료 개념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레이저 자체가 아인슈타인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역사예요. 아마 레이저 역사가 더 오래되었더라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미 오랜 예전에 기계가 싸우는 게 개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 문명이 생각보다 뭐 연도를 보시면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쵸 이렇게 연도가 길지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뭐 1600년대 사람이 아니라 최근 사람이거든요. 이 100여 년의 역사 안에서 거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 보면 진짜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레이저를 가지고 뭐 점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뭐 암 치료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1957년에 이제 콜롬비아대 박사과정이었던 학생 고든 굴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레이저 장치 요거의 원형을 설계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레이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처음 나왔던 레이저 기계의 전신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원형 자체를 설계한 고든이 이제 레이저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레이저라고 부른 거죠. 레이저라는 이름이 뭐 어떻게 지어졌냐면 사람이 지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레이저는요 196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들어왔냐면 70년대에 들어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외국 레이저가 좋다고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 71년부터 이제 이렇게 한국과학원이 설립이 되면서 저희가 레이저를 한국에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 레이저가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의료라고 레이저 파장 자체가 일반적인 기구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의료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 수입 머신이 가격 자체가 뭐 10분의 1, 20분의 1로 매우 저렴해요. 물론 뭐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좋은 기계를 살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뭐 합법적이고 굉장히 국산이고 좋은 기계를 산다고 하면 이 가격 자체가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외산을 선호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산은 AS가 가능하고 외산은 AS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가능한 곳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품 자체를 잘 교환받는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리비라든지 이게 무슨 기준이? 그래서 수리보다는 새거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저 말고는 이러한 작업들을 대체할 게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손기술이 좋다고 해도 미백을 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정말 있어요. 기계로 하면 20배, 30배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 20배, 30배 관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피부 속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한 개로 열 거야? 열어가지고 안에를 청소해 주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이제 외산이 아니고 국산 레이저를 사용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요즘 이제 국내산 레이저, 예전에 저희 이제 이사님이 제가 레이저 한 대에 5천만 원짜리 사려고 해서 되게 혼났는데 네, 병원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거 사다가 기껏해야 교육하는데 그쵸? 이거 뭐 했으려고 사냐.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고난이도에 괜찮은 그런 작업들은 될 수 있으면 병원으로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간단한 작업들 있잖아요. 크지 않은 작업들 그런 부분 말고는 저는 다 병원 추천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 말고 이제 이런 부분 있죠.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서 병인 거 아세요? 어떤 게 병이냐, 질환이냐. 이 중에서 레이저로 제거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데 우리가 레이저 교육, 뭐 98부 교육 가면 안 가르쳐줘요. 우리만 가르쳐주거든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서 없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될 거. 어떤 걸까요? 5번. 5번? 맞아요. 볼륨이 쓰는 거. 네, 또 6번? 6번? 네, 또 자, 하나 찍으시면 또 한 찍어보세요. 아니 뭐 2개 찍어도 돼요. 3개 찍어도 돼요. 이 중에서 없으면 안 돼요. 2번. 2번? 맞아요. 전부 우리 박사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쉽게 우리가 구분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점은 대부분 두 가지 형태를 둬요. 하나는 내 피부 속에 있는데 밑으로 살짝 내려앉았으면서 빛을 잃은 거. 이거는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피부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살짝 내려앉았는지는 저희가 구분이 안 되지만 지금 봤을 때 저거는 그냥 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쵸? 육안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반짝반짝이잖아요. 그쵸? 네. 반짝반짝 있는 애들은 대체로 좀 문제일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많지가 않아요. 표피에 올라와서 죽은 게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2번이라든지 4번, 5번, 6번은 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안쪽에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이죠? 혈액 4번하고 6번 정확히 혈액들이 보이죠? 네. 그쵸?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제거하시면 안 돼요. 안에 이런 식으로 혈액들이 있는 거는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혈액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 영양소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이거 생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한 40년 같이 있었을걸? 그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치만 어디로 보내야 돼요? 병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왜 안 될까요?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5번. 다 모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튀어나온 점이에요. 정말 튀어나온 점이에요. 근데 점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톱으로 긁어. 너무 싫어가지고 튀어나오기 싫어서. 그랬더니 피가 한 방울 똑 나더니 그냥 똑 떨어졌어. 이건 괜찮아요. 특별한 문제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가 터진다? 그럼 거기 이 암의 특징이 있어요. 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혈관을 이렇게 증축을 해요. 그쵸? 누구 주위로? 암 주위로. 얘가 만약에 암이라고 한다면 주위로 혈관이 증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표피에서 영양분 없죠? 어디로 들어가요? 진피 아래, 피하지반층 아래, 거의 근육 쪽에 이렇게 발을 뻗고 있거든요. 네. 아니면 혈관에 딱 발을 딱 꽂아요.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발을 꽂았다는 게 뭐냐면 얘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피가 펑펑 나죠. 물론 이거 말고 붉은 점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뭐 옆에 이렇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제거하는 경우 피 많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갖고 왔던 거 말고 최근에 갑자기 뭔가 생겼는데 이게 이 안에 이렇게 혈액이 보이고 혈관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얘를 터뜨렸을 때 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빨리 병원을 보내줘야 돼요. 빨리.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암일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변형된 세포거든요. 그쵸? 딱 봐도 메말라 보이잖아요, 얘가. 그쵸? 영향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런 아이들은 병원을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 4, 5, 6번인데요. 검다고 모두 다 점은 아니다. 그리고 색소성 모반으로 1번 점이에요. 3번은 일반 흑작,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검버섯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4, 6번은 이제 악성 피부질환, 피부암에 해당된대요. 진단명 한번 볼게요. 2번은 악성 흑색종, 이것도 암이네요. 그쵸? 그리고, 그쵸. 근데 저거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 병원 가시라고. 이게 사실 피부에 뭔가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4번, 5번, 6번, 아예 암이라고 써있죠? 그쵸? 그리고 악성 흑색종. 그러니까 전부 다 병원으로 보내시면 낫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색소질환이 생존율이 얼마래요? 5년. 그쵸? 5년. 근데, 지금 2번과 6번은 5년밖에 못 산대요. 그죠? 못 산대요. 아니,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예요. 네. 근데 4번하고 5번은 뭐래요? 4번하고 5번. 이거는 생존과는 어쩌면 무관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몸에 암이 생긴 거야, 암이. 근데 저거 도려낸다고 없어지나요? 흑색종은 못 잡아요. 근데 이건 기저세포암이잖아요. 기저세포암. 그러니까, 도려내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흑색종은 못 잡아요. 흑색종. 저희 이제, 발가락 잘라야 돼. 저희 그 미용사 분 중에 손에 이렇게 처음에 저렇게 2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2번처럼 생긴 게 이제 5번처럼 저렇게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따만하게 올라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무거워가지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손 커진 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종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 자꾸 커지니까 새까맣게 커지니까 장갑 끼고 일하고 긴팔 입고 일하고 하다가 이 사람 인생이 좀 우울했던 거죠. 본인이 되게 슬프고 그렇게 하다가 쇼크로 입원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암이었다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이상한 게 생기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 문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커지지 않았다. 그럼 희박한데 이제 어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판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서 권위자이고 공부하셨던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거 레이저 이거 부작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한 것 같아? 딱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없었을까요? 이걸 해준 사람은 첫 번째 얼굴은 지금 수포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레이저의 특징을 몰랐다가 전부하는 거죠. 레이저의 특징은 이런 수업도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사서 그냥 하신 거예요. 저쪽은 이제 아예 피부가 괴사되는 살이죠. 이쪽은 이거 털 없애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타이어를 위에 받친 줄 알았어. 근데 자 보세요. 레이저는 어떻다고 했죠? 저희가 이게 열을 잔상을 남긴다고 했어요. 물론 뭐 조금 사이가 발달해서 좋은 이제 기계가 나와서 열을 덜 남기는 것뿐이지 안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면은 화상, 그 다음에 피부 괴사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고 사용하셔야 돼요. 털 없애려고 이렇게 했다가 다리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게 그럼 나실 수 있을까요? 못 나서요. 못 나서요. 저를 살 빼주시겠다고 쑥뜸을 열심히 떠주셨던 모 분께서 제가 뜨겁다고 떼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 참냐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휴대 때 아니었으면 저도 그 흉터가 계속 13cm 이렇게 크게 있었을 텐데 2달 동안 고름 나고요. 이 다리도 거의 한 달 이상 그렇게 고름 나왔었거든요. 지금 휴대 때 사용하고 나서 배 같은 경우에는 한 1.3cm? 2cm가 안 되게 남았고 두께도 2cm 정도 이렇게 아예 올라왔었어요. 볼로. 피부가 그러니까 더 안쪽에 화상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한의 이제 방어책을 한 거죠. 다리도 마찬가지 그랬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안 나서요. 저도 아직까지 흉터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레이저는 뭐다? 빛 에너지다. 그걸 통해서 이제 폭발을 시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종류가 이래요. 가시광선, 고주파, 초음파, 냉동. 요새는 이제 냉동 기법도 많이 레이저로 사용하거든요. 온도를 내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걸 저희가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라고 해서 에너지 테라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테라피가 뭔가 많이 궁금해들 하셨을 텐데 에너지 테라피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소위 레이저라고 불렀던 그 빛 에너지, 뭐 파장 에너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 근데 다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레이저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피부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뭐래요? 60%는 해봤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병원 가서 뭐 해봤어? 점 빼기 다 해본 거. 국민 중에서 점 안 빼본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애들. 그치. 애들. 나이 드시면 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피부 레이저 종류가 수백 가지라는 사실 알고 있냐?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자, 피부 레이저 자주 받으면 얇거나 건조해진다. 피부가 얇거나 건조해진다. 실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피부 호흡을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피부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레이저는 저희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왜냐면 뭐 레이저를 그렇게 자주 맞으시는 모분 전부 다 젊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레이저는 확실히 피부를 좋게 만들죠. 또 피부 레이저를 받을 때만 증상이 호전되고 받지 않으면 약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60% 했기 때문에 이시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맞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진 상태에서 세포가 노화 속도에 따라서 빨리 없어지는 거지 레이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부가 급격히 늙는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영업 멘트로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상은 네가 늙고 있기 때문에 늙는 거란 얘기예요. 레이저를 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늙고 있어서 늙는다. 그럼 결론은 받아야 되네, 그죠? 피부 레이저 치료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고 예민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자체가 진피층에서 콜라겐 합성도 잘 되게 해주고 안에 멜라닌 색소도 깨끗이 없애주려고 노력을 하고 레이저 자체가 우리 피부를 맑고 젊고 주름 미백 탄력에 관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면 받기 전보다 나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레이저 치료를 받은 만큼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죠. 중단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거나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있죠. 뭐 20번은 하셔야겠어요 했는데 5번 했어. 왜 20번 효과가 안 나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20번에 이제 권유 받았다면 20번을 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친구와 같은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왜 저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그 사람의 피부 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안에 콜라겐이 어떤 사람은 10만 있었어, 어떤 사람은 100이 있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레이저 광선 치료를 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100개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저희가 머리 나는 거를 할 때 이제 관리 시간이 뭐 20분 이내에